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성 파일을 저희가 하나 더 듣고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틀어드렸던 그 노래방 음성 파일 중에 또 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가장 대척 지점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유동규 본부장인데 전 본부장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얼마나 자기 지분을 자기의 그 이익 부분을 지키려고 방어하는지가 여기에 상당히 드러나 있어요. 이제 이거는 예. 요 얘기입니다. 천화동인 1호가 예. 누구 것이냐. 네. 뭐 계속 대선 당시에는 그분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 유동규는 지금 와서 이제 하는 말이 이재명 거다라는 거잖아요. 이재명 측, 뭐 예. 형들 정진상, 김용과 예. 이재명의 노후자금이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녹취록 전반을 봤을 때 그게 안 나오는데 이제 그 말투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정말 내 건데 숨기고 하는 얘기인지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한번 저희가 그 노래방 음성 파일 중 일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주의 깊게 한번 봐주세요. 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의 어떤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바라는 거는 다들 결과가 괜찮기 때문에 그냥 잘 조금씩만 양보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공들이 너무 많아졌는가요? 사고가 아니라 다 필요한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사공이 돼버렸잖아요. 필요한 인연이 됐어야 되는데 사공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필수적으로나 그 필수 인원들이 그냥 오원이 됐어야 되는데 사공이 됐다는 게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서 너무 많이 우리 안에서 뭐 필수 인원들 안에 있는 필수 인원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잖아요. 네, 사공을 안 만들었거든요. 한 명도 사공을 만들지 않았는데 바깥에서는 사공들이 많아졌어요. 아니 회사를 운영해다 보면 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비밀이 지켜졌어요. 비밀이 어떻게 안 그리고 안 되겠죠. 아니요 비밀이 지켜지면서 심부름을 시켰어야죠. 그러면 내용을 모르고 정리가 될 텐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건 결국 두고두고고 이거는 소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이 너무 지금 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행동이 가볍다. 그리고 얼마 벌었네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 하고 이건 참 애석한 일이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얘기해서 직원들이 많이 한 거야. 천하돈은 많이 남들은 다 짓걸로 하고. 너랑은 지침은 안 했지만 내게 아니라는 건 알아. 나도 안 만들어. 그걸 누가 이야기 안 했으면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아니, 이야기 했으니까 알겠죠. 회사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은행에 다니면서 천하돈은 나는 뭐 소송할 거다 뭘 할 거다 이런 얘기 했겠지. 근데 그게 내 거라는 걸 왜 같은 거? 아니 너라는 얘기는 나무기 거 아니 나무기 지 거라고 했으면 지 거라고 얘기했지. 나무기가 유동규 거니까 뺏어가야겠다 그런 말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네. 그거는 형이 오버인 거고 네. 그리고 내 그때 안 되는 걸 알아. 예, 팩트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가 이거는 유동규 목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다음에야 아무도 몰라 너라는 아무도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애초부터 이거를 내가 나는 밑에 있는 애들 하다못해 김씨, 유씨, 다른 작은 유씨니, 김씨니 입밖 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심부름만 시켜가지고 일만 하게 만들었는데. 아 여기도 그래. 근데 사공들이 많아진 거는 이게 왜냐면 사고 때문에 입막음을 위한 사공들이 많았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더 조심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정말 조용합니다. 정말 통제를 잘 되는. 그거는 형님이 넘어갔던 거죠. 내가 나는 어디부터 생각했냐면 국정원에서 분명히 군불이 나오기 시작할 테고 이 시점이 언제쯤일까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길래 의아했어요. 분명히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어딘가 나올 텐데 왜 안 나올까? 만약에 불꽃이 한번 터지면은 그 불꽃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불꽃이 어디선가 튈 텐데 왜 스파이크가 안 나지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나도 이제 그거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나 그래서 나올 거고. 그래서 좀 전체적인 어떤 상황도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그걸 오면서 대답을 오면 대통령이 또 그것까지 다 신경 쓰고 정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우리가 팀 한 거는 저 같은 게 다들 역할들을 다 잘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다 잘 정리됐고 했고. 자, 근데 진짜 바라는 거는 야, 정말 노래방에서 나눈 대화 리얼합니다, 진짜. 예. 대장동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굉장히 뭐 중요한 조각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사공이라는 단어가 있고 네. 필요한 인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일 뉴스타파가 이 대장동 노래방 파일의 육성 80분을 예. 전체 다 공개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상 이제 일부분 엑기스만 이제 2개를 갖고 나온 거고요. 지금 이 부분 얘기는 뭐냐면 유동규가 지금 짜증이 난 거예요. 그렇죠. 천화동인 1호가 내 거는 이건 형과 나만 알아야 되는 비밀인데 어떻게 화천대유 직원들까지 이걸 다 아냐. 사공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애들을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서 이걸 소문이 났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공은 직원들이 네 거라는 거 다 눈치 깠다고 하니까 화를 좀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도 분명 거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자기하고 김만배 정도만 알고 있는 어떤 그 계약 관계. 네. 예, 예.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도 2020년 이게 지금 2020년 10월 30일자 녹음인데 2020년 한 5월 7월까지도 정영학 회계사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이거는 김만배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다가 정영학에게 얘기를 한 이유는 야 이거 돈을 줘야 되는데 액수가 너무 크니까 세무적으로 회계적으로 왜냐면 국세청이 또 조사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 방법을 상의하다 정영학도 알게 된 거고 그것도 한 두세 달 사이에 직원들까지 다 알아버렸다. 김만배가 얘기하니까 유동규가 왜 이렇게 사공들이 많이 알게 이렇게 해버렸냐 하면서 약간 짜증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옵티머스 얘기하면서 국정원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이거 다시 들어보니까 유동규의 예언이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곽상도 그 부분에서는 나중에 문제 된다. 나중에 문제 된다고 얘기했죠. 나중에 문제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본인들은 이게 굉장히 그 문제가 된다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당시에는 네. 이제 또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왜냐면 부동산 경기가 2018, 좋아져서. 19, 20대 엄청나게 뭐 집값이 2배, 3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번 거예요.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던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또 그리고 돈에 대한 저기에 대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김만배가 야 로비 비용 썼어. 직원들한테 성과급 280억. 그 저기 또 뭐야 그 50억 클럽 5, 6, 30, 300억 뭐 몇백 한 4, 500억 되잖아요. 예. 남욱 정영학 너도 내. 나 혼자 다 못 내. 그러니까 남욱은 지분 제일 많이 갖고 가면서 자기가 내야지. 그런 거 하라고 지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예. 싸움이 났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조금 더 돈을 더 벌어보고자 서로 저렇게 싸우는 거고 유동규는 저 때만 해도 돈을 못 받은 상태니까 나 돈 받지도 못했는데 이 소문이 벌써 나버렸어. 짜증이 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음성 파일에 의하면은 천화동인 1호는 그분께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유동규 본부장 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드네요.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분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2021년 10월 9일에 동아일보가 그분 것임을 뭐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임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란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정영학 녹취록에 없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확보한 녹취록에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없는 그분을 만든 거죠. 언론이 가공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좀 뭐 저쪽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지금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뭐 그런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그런 식으로라서 해서라도 좀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동규 본부장은 자꾸 여기 음성 파일에 의하면 자기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쪽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일단 수사 기록이나 녹음 파일에 이게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것보다 그 반대로 유동규 거고 유동규한테 줄 방안에 대해서 네 가지 방법, 구체적으로 막 방법이 세 가지 네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방법이 있고 녹취록을 또 많이 보신 분, 잘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남욱은 또 자기 거라고 그래요. 1호 원래 내 거야. 원래 자기 지분이 제일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내 지분 뺏어간 거니까 그거 원래 내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인허가권자의 지분인데 남욱이 내 거라고 달려들 수 있나요? 그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무슨 428억이든 700억이든 돈이 뭐 갔어요 말이죠. 돈을 저 높은 분, 하늘 같은 분 자기들한테는 인허가권자가 근데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준 상황에서 이제 와서 그렇게 해봐야 정황 녹취록도 그렇고 수사 기록도 그렇고 이제 와서 말을 바꿔봐야 이분은 안 맞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기소할 때 저는 428억은 기소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천화동 1호 차명 지분 부분은 말을 바꿔봐야 법원 재판에서 괜히 망신만 당할 수 있어서 아마 기소 못할 거라고 전 전에부터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뉘앙스를 제가 오랫동안 이 사건을 취재를 하다 보니까 김만배는 유동규 거라 하더라도 유동규한테 700억 원이나 428억을 줄 생각이 없었어요. 줄게 하고 그냥 쭉쭉쭉쭉 넘겨갖고 그냥 다 혼자 먹으려고 했던 거죠. 김만배의 욕심과 남욱의 욕심이 빚은 참사다. 그렇게 봅니다. 욕심의 참사. 그렇죠. 예. 정작 그 유동규는 5억 받았거든요. 김만배한테 수표로 그때 또 수표였어요. 수표로 5억 받은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의 참사에 제1야당 대표를 끌어들인 검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그러니까 보면 그럴싸한 그림은 맞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도 그게 이재명 측 지분이 맞다고 하면 제가 그걸 보도하죠. 예. 근데 녹취록을 봐도 없고 수사 기록 전체 4만 페이지를 봐도 없습니다. 그게. 근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수사팀을 바꿔갖고 하고 유동규 남욱이 석방이 되더니 갑자기 이재명 측 지분이 맞습니다라고 김만배에게 들었습니다. 남욱은 그러고 있고 유동규는 주장을 하는데 자기 말뿐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저런 분위기의 음성 파일이 있는데 저걸 판사가 인정하겠습니까? 유동규의 바뀐 진술을?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쪽의 소유라고 보는 그러니까 진술하고 있는 사람들은 검찰에 뭔가 잡혔을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검찰이 유리한 쪽에 진술을 해대고 있을 수도 있죠. 일단 김만배 정영학 같은 경우는 기존 스탠스를 안 바꿨죠. 예. 1호는 유동규 것이다라는 것이고 김만배는 1호는 내 거다. 자기들이 기존에 그 주장했던 거를 그대로 가는데 김만배 같은 경우 지금 재구속됐잖아요. 예. 돈 숨겨놨던 거 다 털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남욱과 정영학에 대해서는 돈 숨겨놓은 거 안 찾고 있을까요? 그런 기사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하. 저는 그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이분들이 갑자기 난 죄질만큼 죄를 받을게, 난 갑자기 양심 선언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대장동 업자들은 조금이라도 자기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노래방 음성 파일에서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불꽃이 한번 터지면 그 불꽃은 아무도 못 막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건의 진짜 진실이 드러나면 지금 이제 뭐 어쨌든 드러나야겠죠. 이거는 사실은 뭐 막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또 예. 유동규의 예언이다. 예. 이 노래방 녹취록에 가만 보니까 유동규의 예언이네요. 아, 참 네. 유동규 법무사 상당히 예지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본인이 그런 일을 많이 해서 체험으로부터 나온 예지력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자 이제 그 대장동 탐사보도 시즌 2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앞으로 좀 어떤 내용을 더 보도할지 좀 저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예, 한번 좀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몇 가지 부분, 세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희 이제 뉴스타파의 강민수 기자하고 조원일 기자가 함께합니다. 시즌 1에서 저 혼자 해서 좀 외롭고 예.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 그럼 취재 인력이 보강된 거군요. 든든한 후배 기자 두 명이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파트를 나눈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억 클럽 위주로 하고 이제 강민수 기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지 못하는 대기업 오너들 대표들이 전주로 들어와 있었어요. 예. 뭐 SK 키넨 파트너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 예, 예.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장동의 전주들은 몇백억을 벌어갔습니다. 여기서 아, 그분들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
그 대기업 관련 부분을 강민수 기자가 맡고 조원일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예금보험공사 왜 저축은행 돈으로 했는데 어떻게 체납액이 2,731억 원이 남았는데 한 푼도 못 가져오냐. 이 부분을 이제 이번에 확보한 수사 기록 4만 쪽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녹취록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9시에 MBC하고 PD수첩하고 뉴스타파가 협업한 내용이 보도가 되죠. 네, 네. 예. 네, 여러 가지 오늘 이제 보신 것 플러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김만배의 최순실 언급 실제 육성 이것들은 네. PD 수첩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제일 관심 있는 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건 50억 곽상도 아들 50억이에요. 법원이 그 부분 무죄를 내리면서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판단했지만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는 그게 아닌데 라는 부분을 내일 PD 수첩에서 아마 상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곽상도 55 클럽 1심 무죄 판결에 굉장히 분노해 있을 텐데 내일 MBC PD 수첩과 뉴스타파가 공동 취재한 내용은 그 굉장히 그 부분들을 뒤집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뉴스타파가 앞으로 또 보도할 대장동 탐사보도 시즌 2도 좀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장동 일타 기자 봉지욱 기자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봉지욱 기자를 초대해서 대장동 탐사보도 내용 등을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뉴스타파에 가시면 또 자세한 기사 내용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도 역시 봉 기자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전하고요. 그렇게 대장동 사건의 진실에 한 발씩 다가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정원 공작 비화 마지막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많은 시청을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봉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